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순수 토지 거래가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이 거래 절벽 현상에 좀 빠지자 풍부한 유동성이 토지 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로 지금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는 수도권 광역철도인 이 GTX 등의 교통개발 호재가 쏟아진 영향으로까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맞는 좋은 전략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도 준비해 왔고요. 자, 오늘 가볼 곳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 만족도가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주 근접 입지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 갈게요. 강동구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미래가치 높은 지역들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부동산 온에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주택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따로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 투자처를 중심으로 오늘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서초구 양재동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시세는 7억 5,500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양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호재가 요즘 많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호재 누릴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금값의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치가 상승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금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안전도, 선호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부동산의 가격들도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런 대도시들의 월세 가격의 상승들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을 좀 지키고 이런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세계 경제 속에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부동산 중에서도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양극화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호도 있는 지역들을 선별하시는 것이 부동산 재테크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서 서초구에서도 신흥, 부촌과 함께 더불어서 살기 좋은 지역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라든가 또는 이런 녹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4차 산업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주거지의 그런 주변 환경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릴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가 이런 공세권과 숲세권 그리고 이런 친수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또 이제 양극화 내에서도 가장 입지적으로 선호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인프라와
또 교통 환경들, 또 일자리 타운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양재동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서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 2개, 투룸 다세대 주택에 테라스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즘 선호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만의 공간 갖추고자 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 2개인 투룸이지만 전용 면적이 38제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 12평 정도의 내부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을 하고 테라스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20평 정도의 구성 규모를 갖추고 있는 투룸이기 때문에 정말 자그마한 이런 투룸이 아닌 아파트 평형대의 넓은 투룸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요즘에 인기 있는 트렌드, 강남권의 트렌드 바로 하이엔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주거지로서의 그런 메리트 있는 모습들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면적이 굉장히 넓게 잘 빠진 투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세는요 7억 5,500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까지의 시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 전세가 거의 6억대 초반까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3,500만 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저희가 하나하나씩 또 알려드릴 텐데 그전에 투자 포인트로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직장까지의 접근성, 굉장히 그런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도 장점으로 꼽지만 주변의 공세권뿐만이 아닌 생활의 인프라, 뭐 이런 학군이라든가 또는 이런 교통편들, 그리고 그런 그 주변 지역들의 그런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생활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꾸준한 인구 유입 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장군의 그런 형성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가까이에는 강남권, 강남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재 R&D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연구단지를 이루고 있는 양재 우면 R&D 연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 수입의 그런 직장인군들의 형성이 잘 갖춰져 있어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제 임차인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뭐 인프라 시설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호재들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서초구 양재동은 입지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는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적인 장점이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입지 여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강남권 강남역 상권입니다. 이곳 상권에 바로 강남역이 위치하고 있고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양재역과 양재 시민의숲역으로 두 정거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 시민의숲역에서 본 사업지까지는 약 2분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그리고 또한 이곳에 이면도를 끼고 있는 코너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인 부분에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양재 시민의숲역에서 양재역을 한 정거장으로 이용한다면 3호선과 앞으로 GTX C노선을 공유할 수 있는 노선이 될 것이고, 바로 강남역까지 두 정거장으로 이동한다면 핵심 노선이죠. 2호선과 신분당선을 공유할 수 있는 노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의 서초 IC와 양재 IC가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고속도로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숲세권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양재천을 따라서 공원화, 굉장히 운동하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양재동 바로 앞에 양재 시민의 숲이 대규모 공원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산책 가기에도 굉장히 녹지권으로서의 그런 숲세권 역할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말씀드렸었던 황금 노선이 신분당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신다면 뭐 남부터미널이라든가 또는 2호선에 끼고 있는 서초대로 또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지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도곡동의 그런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신흥 아파트 신규 브랜드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개포동 재건축 이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제 희소한 그런 소형 주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업무지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양재 R&D 연구단지 우면동과 함께 더불어서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직장인들의 그 밀집도가 군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국제1호 복합지구 삼성역 주변에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양재역 주변으로 삼각 모든 동서남북 모든 지역들이 업무지로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초대로가 같이 함께 개발이 되면서 제2의 테헤란으로 개발이 되는가 동시에 정보사부지의 일자리 타운이 같이 함께 조성되기 때문에 양재동에서의 접근성 굉장히 우수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강남권에서는 실질적으로 서초구, 강남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중역세권 굉장히 오밀조밀한 이런 바둑판 배열의 밀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환승들이 가능하고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노선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3호선과 7호선, 9호선, 2호선을 비롯한 신분당선이 위치하고 있고 수인 분당선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간선도로, 고속도로도 굉장히 용이한데요. 남부순환 도시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가 같이 함께 교차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강남권의 차량 진출입 또 대중교통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들은 이제 서초대로인데 서초대로가 지구단위 계획안에 따라서 많은 개발들이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이 상향되는 종상향 계획들이 같이 함께 발표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이런 코오롱 부지 같은 경우에는 6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층 빌딩이 이곳 서초대로에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제 활성화가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교통 호재 GTX 신호선이 바로 양재역을 관통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1호 복합지구의 개발 사업지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역 주변과 함께 한정거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GTX 신호선을 통해서 앞으로는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삼성역과 함께 더불어서 양재역 주변도 어마어마한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서초구의 양재동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이동성의 그런 향상과 함께 더불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약 5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로 GTX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신분당선의 연장 구간이 지금 현재 2차 구간 2023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사 구간까지 1차 구간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신사부터 한남 뉴타운을 지나서 용산역까지 2차 구간 2026년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북부 연장선까지 되는 부분들이 서울역까지 관통하기 때문에 정말 대규모의 그런 업무타운들 뭐 용산이면 용산, 강남이면 강남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지의 그런 노선들인데 그 신분당선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지금 현재 대형 메머드급 사업으로 서초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상부는 녹지화 조성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될 것이고요. 지하부는 왕복 복층 구조로 해서 왕복 12차선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부분의 흐름들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상부의 공원화 조성과 간선도로의 그런 확충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적인 발달뿐만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그런 삶의 질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IC부터 시작되는 양재 IC까지 전 구간이 이제 지하화되면서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이런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좀 굉장히 많이 큰 사업적인 부분으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지금 현재 사업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지역 특화 혁신 권역이라고 해서 양재 R&D, 양재 우면 첨단 R&D 플랫폼 시티 개발 사업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로서의 그런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특히나 또 이렇게 개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양재천이라든가 공원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원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시너지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장까지의 접근성도 우수하지만 공원화 조성이라든가 이런 입지적인 장점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이 이렇게 개발 호재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호재거리 갖고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매매가 임대가도 꼼꼼히 분석하고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룸 가격으로 7억 5,500만에서 7억 6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조금 비싼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 2개의 투룸이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빌라 투룸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시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 거기에 더불어서 다용도실뿐만이 아니라 뭐 테라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테라스가 따로 개인 공간 프라이빗하게 또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그런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전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세에서 전세 가격이 6억 2천에서 6억 3천만 원, 6억 초반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약 1억 원 초중반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신혼부부가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또 이제 내 자녀가 아파트를 마련하기에 자금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무겁거나 또는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0억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양재동의 정말 핵심적인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급 주택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풍부하다. 특히나 1대1 주차가 가능하고 굉장히 그런 관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지금 현재 180에서 190만 원 정도까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증금액을 제외하고 또 대출금액 3억 원 정도를 제외하신다면 실제 투자금액 월세 수요 시에는 3억 5천에서 3억 5천 5백만 원 정도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투자하기에 좋은 입지와 또 주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 좀 많은 분들께서 장기적인 면으로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이제 부동산 투자처를 원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초구 양재동이었습니다. 미리 가치 굉장히 높은 곳이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좋은 전략 같이 세워 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동구 고덕동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세대 주택이고요. 투룸입니다. 위치 좀 자세히 볼게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공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통개발 호재 여기서도 좀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곳은 황금노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9호선이 지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어떤 곳인지 저희가 소개와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호선 역세권이 생기는 곳입니다. 샘터 공원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이 될 것 같은데요. 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4차 구간 개발안이 나오고 나서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구라든가 또는 강남권도 마찬가지죠. 9호선이 개통되고 진행되었었던 곳들을 바라보시면은 그동안의 지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던 모습들도 충분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9호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가 굉장히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잠실을 포함한 강남권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또 마곡까지 굉장히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황금 노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강의 이남 지역에 가장 황금 노선인 9호선을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뭐 공사가 진행되기도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선투자하신다면 앞으로의 추후 개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자,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 이곳의 전용 면적 29.58제곱미터, 시세가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시는데 약 2억 6천 정도에서 2억 6천 5백이다. 자, 투자 금액이 왜 이렇게 높느냐? 실질적으로 이곳은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즉 재개발 초기 투자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고덕 2-2 구역이고요. 개발 호재가 또 주변의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교통의 호재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너무나도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곳이 학군이라든가 또는 직주 근접성에 굉장히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 떨어질 이런 위험성도 없고요. 또 재개발이 된다면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역세권 9호선을 끼고 있고 또 학군이 풍부하고 일자리가 굉장히 가깝게 구성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에 따라서 정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생활 인프라가 워낙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9호선이라는 연장 사후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을 뿐더러 다양한 재개발 소식까지 계속해서 들려오는 곳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입지부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일동과 미사 신도시를 이동하기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 곳 바로 강동구 고덕동이 바로 이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덕동 하면요, 뭐 그 고덕 그라시움이라든가 아르테온 뭐 이런 지역들의 신축 아파트 2, 3년차 아파트들 보시는데 시세가 이미 18억대, 19억대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곳의 아파트 국민보급주택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고덕 2-2 구역이 바로 이곳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 북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강변과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도 한데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9호선 샘터 공원역과 더욱더 맞닿아 있는 모습이고 고덕 비즈밸리 업무타운 약 4만 6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고덕 비즈밸리가 또 바로 길 하나 차이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1순환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선도로뿐만이 아니라 또 대중교통 지하철 노선에 9호선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입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타운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일자리 노선이라고 하고 있는 5호선을 따라서 도심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를 관통하고요. 또 9호선이 앞으로 개통된다면 강남 바로 직결적으로 잠실을 관통하고 강남 국제로 복합지구와 영등포 여의도까지 서울 3도심을 모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 이런 입지적인 우수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또 간선도로 차량을 이용하셔도요.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기도 하고 앞으로 2022년에 이제 올 하반기에 개통을 하게 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세종시까지의 그런 접근성인데 뭐 2023년까지는 이제 안성까지 구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세종시까지 구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대체 그런 교통의 노선이 굉장히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고덕 1구역이 지금 현재 뭐 주민 동의율 35%를 달성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덕 1구역보다도 입지가 좋은 구역이 바로 고덕 2-2지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덕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통에 이번에 들어갔다가 탈락이 됐는데 뭐 2차, 3차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그만큼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고덕 1지역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입지의 지역들 그리고 또한 신축의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좀
없는 그런 지역으로 고덕 2-2지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2지구의 땅값이 가장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9호선을 끼고 있고 고덕 비즈밸리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반듯한 그런 구역들이 앞으로 재개발이 됐었을 때 아파트가 들어가기 또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노후도가 너무나도 잘 충족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2-2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이제 상반기에 이제 공공재개발이 들어갔다가 주민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민간 추진 개발을 희망하고자 해서 민원 발생으로 해지가 됐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미래 가치적인 부분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역세권 시프트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 이 구역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샘터공원이라든가 동명 근린공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학군들도 같이 함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세권이라든가 숲세권 또 역세권과 일자리 타운까지의 그런 조성들 또 고덕 비즈밸리에는 몰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케아가 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업무타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유발 효과 9조 5천억 원 그리고 고용 창출 3만 8천여 명 정도의 일자리가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150개 정도가 입점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이케아 3호점이 입점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9호선의 개통들 4차 구간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잠실이라든가 또는 강남권의 개통이 되면서 빠른 집가 상승이 일어났던 모습들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2022년에 1단계 개통 안성까지 구성이 되고요. 2024년까지 이제 모든 구간들이 확정이 될 건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성이 더욱더 용이해지는 강동구 고속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는요 6억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하기에 앙선맞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만 원 전세 시세가 3억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투자 금액은 2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앞으로 미래에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약 3억 원 되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월세는 약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월세를 받으신다면 2억 8천만 원 정도에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가치 높은 두 지역 살펴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렸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이슈도 있고요. 교통개발 호재까지 탄탄히 누려볼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깊숙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저희 세미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세미나 소식까지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재개발도 잘 보셔야 되겠죠. 권리산정일 기준일에 잘 부합되거나 현금 청산되지 않는 곳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갭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자금력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무료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소액 갭 투자 노하우와 서울 또 서울 수도권 지역들 재개발 투자 분석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뭐 공공재개발 또는 뭐 이런 공공주도형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세미나 오셔서 충분히 상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가치, 내 자산의 그런 가치를 지키고자 또 상승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 필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1대1로 상담을 하고 싶다 하셔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또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여러분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으로 무료입니다.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와 1대1 상담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이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여러분들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381-3994번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주택시장에서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투자처가 요즘 오피스텔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피스텔 어떻게 투자하면 가장 현명한지 저희가 이 정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KRC 부동산 연구소의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피스텔에 대한 그 투자 신앙에 대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택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그 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주택에 대한 대체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투룸 이상의 어떤 오피스텔이라면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기로 등극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투자 어떤 방법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은 1, 2인 가구에 대한 증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양상이지만 우리나라 또한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한 15.5% 정도의 1, 2인 가구가 있었다고 하면은 2016년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31.7%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구 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에 대해 한 그래프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일 2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대형 평형대에서 소형 평형대로 바뀌면서 어떤 소형 평형대의 어떤 관심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서 몇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 임대사업자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알고 나한테 이제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를 상당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수익형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매도할 때 그리고 차익형까지 볼 수 있는 상품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할지부터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투자의 이제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행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합니다. 또한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보다도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체크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제곱미터 정도가 소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1.5룸에서 2룸 정도가 대한 어떤 투자의 메리트가 상당히 높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증가에 따른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20, 30대가 많이 찾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거주하는 부분의 대부분 분들은 아침이나 출근 또는 저녁 퇴근하기 때문에 향 방향에 대한 중요성이 좀 다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층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이라든가 또는 남향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높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0에서부터 300 정도가 차이가 나고 많게는 500에서부터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최초에 이제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월세를 이제 많이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입지, 그리고 직주 점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입지가 있겠죠. 그래서 역세권에 도보 10분 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는 편의 시설 있는 곳인지 체크 부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죠.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 분석인데요. 수요와 공급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과 황금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요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공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현저히 적고요. 그리고 황금성에 대한 부분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건물에 대한 노후도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10년 이상 정도가 지나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최초 이제 분양 시점 또는 분양 어떤 시점에서부터 입주 10년까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선택하신다고 그러면 감가 상각이 덜 된다는 점, 그리고 매매가나 어떤 전세가도 굉장히 굉장히 이런 부분도 체크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 주택사업자로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죠. 등록 시기는 이제 계약후 20일이고요.
그리고 계약 후 60일 이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이제 어디서 하냐면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그리고 물건지 세무서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렌트홈과 그리고 거주지 구청 등록과에 등록을 하고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일반인죠.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환급이 되죠.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없죠. 또한 이제 취득세에 대한 감면 부분인데요. 세율은 똑같이 4.6%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재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좀 다른 점은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 운영 목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점은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인 거죠.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리면 이 세금을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10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안 했을 때는 세금에 대한 부분에 납부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포괄승계 목적으로 해서 매도인이 포괄승계를 하겠다. 남은 기간 만큼 매수인이 납부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세금에 대한 납부와 그리고 과태료는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아시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과 그리고 방향 그리고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막연히 투자에 대한 계획만 갖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석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혼자 사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1대1로 저희가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편히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대1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 투자 전략을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깊숙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금 상황에 맞춰서까지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1대1 상담 필요하시다면 02-1638-3994로 미리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미라 이사님께서 준비해온 또 가치 있는 투자처 정보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 곳은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위치가 황금 노선이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마곡 산업단지의 수혜 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곳이지요. 자, 어떻게 접근 가능한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서남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마곡지구에 이제 후광 효과를 누리는 그런 곳입니다.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1분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룸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함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세로서는 4억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 정도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활 인프라와 교통 그리고 한강에 대한 입지까지 갖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마곡지구의 업무단지 관련으로서 직장인의 임차 수혜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개발 호재로서는 마곡마이스 복합단지와 CJ 공장 부지 개발이 있기 때문에 서남권에 대해서 랜드마크로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 대한 바로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마곡산업단지와 그리고 김포공항 그리고 마곡산업단지에 얼마 전에 19년도 정도에 개장한 서울신문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이 부근이 이제 목동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강남 그리고 광화문, 종로까지 해서 3도심과 굉장히 입지를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한강을 건너서는 상암 DMC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통 분산 목적으로 강북으로 가는 어떤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그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서양
고속도로 금천 IC 직통으로 연결해주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산업도 개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신할 여의도 지하 산업도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통에 대한 파급 효과가 등촌동에 대해 상당히 많은 주택 가격 상승과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마곡마이스 복합단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곡지구에는 굉장히 그 중견이나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입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18만여 명의 배우 수요까지 가능한 그런 곳이고요. 코엑스의 2배, 상암 월드컵의 5배 정도의 부지로서 개발 부지만 82만 제곱미터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3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권역이 오피스 상권이 있었지만 서남권 같은 경우는 없었죠. 그렇지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서남권의 랜드마크로서 이제 4대 업무지구를 형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은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CJ 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공동주택이었지만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중에 스타필드가 운영하는 신세계 프로퍼티가 이제 복합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게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마곡지구 상당히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개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장 홍대선입니다. 부천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홍대까지 연결하는 노선이죠. 강서구 화곡동을 거쳐서 강서구청 건너서 이제 홍대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서울 서부권에 어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등촌동의 가격은 투룸의 50세과 다세대입니다. 4억에서 4억 4천만 원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세를 놓을 경우에는 3억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2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의 소액 접근으로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이제 그 예상 대출금은 자인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상권이나 어떤 주거 그리고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역세권에서 어떤 이 소액의 어떤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가격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을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너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마곡 산업단지 수혜 예상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또 호재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에서는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시세는 3억 9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곳인지 이것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살기 참 좋은 곳이잖아요. 어떤 곳인지 바로 좀 분석해 볼까요? 네, 그 살기 좋은 그런 어떤 도시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가고 싶은 동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 대한 어떤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위치고요. 그 시세로서는 3억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부터 6천만 원 정도 접근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핵심 포인트로서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풍부한 임차 수요 그리고 어떤 산업벨트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벤처 산업도 테헤란로와 맞물려서 직주 근접에 대한 입지가 가능한 곳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형 개발 호재의 중심이죠. 인근의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밀집되었던 호텔 시설이나 상업 시설들이 고급 주택 시설로 변모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 부촌으로서의 높은 미래 가치가 함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주하기에, 투자하기에, 그리고 임차하기에 그런 좋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지로서는 이제 교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살펴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교저타운이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이 많이 이제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서울 교대도 함께 있고, 그리고 이제 노선으로 봤을 땐 대중교통은 2호선, 3호선 그리고 7호선과 이제 9호선이 연결돼 있고요.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올림픽대로가 있습니다. 중심에 있어도 상당히 이제 나가게 그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바로 옆 동네는 강남역에 대한 상권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강에 대한 어떤 입지도 있으면서 한강을 마주하고는 용산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이제 분구가 됐던 곳이죠. 그리고 중심에 있지만 바로 이제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을 굉장히 놓치지 않을 그런 병원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하고는 상당히 좋은 그런 주거하기에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봤을 때는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동으로서는 코오롱 롯데 칠성 개발 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 정보사 부지 개발, 이제 옛 정보사 부지 개발인데요. 40년간 묶여있던 이곳에 친환경 문화예술 복합타운이 이제 건설 예정 중인 거죠. 그래서 투자는 약 2조에서 3억 정도 투자 예정이고 있고요. 이 사업은 문화 그리고 어떤 자연이 어우러진 대형 오피스 공간으로서 탈바꿈 예정이고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조성할 만큼 그런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기로서는 현대 GBC 신사옥보다 매우 넓고요. 그리고 축구장 13개 정도가 들어갈 만큼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2호선 서초대로 라인을 따라다 가다 보면 테헤란로하고 업무지가 관통을 하죠. 그래서 랜드마크로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 재정 비안인데요. 보통 이제 그 여기 이쪽에 롯데칠성과 코오롱 부지가 있죠. 강남역 그 중심에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대규모 복합 단지가 개발 예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역 서초동 일대에 58만 부지 종상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적률이 1000% 고도 제한이 이제 완화가 됐죠. 그런 부분이 있고 서초역에서 따라서 이렇게 쭉 강남역을 관통을 하고 업무지간에 가다 보면은 삼성역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사진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이제 그 이쪽 도심 같은 경우에 쇼핑 시설을 늘려서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 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정이 있고요.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강남에서 금싸라기 땅이죠. 그 일대가 지금 롯데칠성과 코오롱 부지 개발 사업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쪽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 핵심 기능이 보통 서초동으로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상부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문화 녹지 공간으로 이제 주거라든가 이런 걸 예정해 있고요. 또는 아래로서는 이제 왕복 12차로의 도로가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남 IC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재 IC까지 이제 지하화 구간인데요. 6.8km 정도 되는 구간이죠. 이쪽 여의도 공원의 한 10배 정도 크기 정도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예산 한 6조 원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어서 타당성 조사와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용역에 착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동서의 어떤 그 연결이 되어서 생활권도 같이 맞물리면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초동에 이제 투룸 다세대입니다. 3억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전세를 놓았을 경우에는 3억 4천에서부터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부터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 그런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대죠. 보통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르지 않은 점 말씀해드리겠고요. 보증금은 2천만 원에서부터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겠고요. 보통 이제 그 대부분 신축으로 봤을 때 투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억대에서 6억대 정도가 형성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억대 같이 호가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곳은 이제 거주하신 곳으로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초동에 살기 좋은 도시에 똘똘한 한 채 실거주로서 가능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일단 남았습니다. 계약경 신청권은 1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라든가 이런 시세를 더 좀 좁게 가격 차이를 갭 차이를 줄여가지고 올릴 수 있다는 점 말씀해드리면서 자금 계획과 투자 상황 고려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살기 좋은 곳 서초에서도 이렇게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오피스텔 정보와 그리고 제2의 투자처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더 깊숙하게 상담도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1대1 상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상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 투자 전략을 주제로 정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와 관련된 고민도 같이 풀어가
가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한번 보시고요. 그에 맞는 전략 같이 한번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1대1 상담 예약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특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예약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능이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